반갑습니다. 지식팝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병을 놓치는 주제 바로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려움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벌레에 물려서 아니면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려움이 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가려움 단순한 증상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의학계에서도 가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으로 취급됩니다. 우리 몸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피부 신호예요. 특히 간, 췌장, 혈액과 관련된 암에서 특이한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부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가 가렵게 되는데 보통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에서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암이 있을 때의 가려움은 단순한 히스타민 반응이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암이나 담도암에서는 담즙이 배출되지 못해 혈액 속에 담즙산이 쌓여서 전신 가려움이 생깁니다. 또 혈액암인 림프종에서는 종양이 면역계 반응을 일으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돼서 전신이 가려워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우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은 단순한 피부 질환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의사들은 가려움이 오래가고 전신적이면 반드시 암 검사를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무섭죠. 하지만 미리 알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려움이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손등이 좀 간지럽다, 발바닥이 가끔 가렵다 이런 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가려움은 원인 모르게 전신이 가렵거나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부에 뚜렷한 발진이나 상처가 없는데도 가렵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간질환성 가려움은 손바닥, 발바닥 등 전신이 다 가려울 수 있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림프종의 가려움도 전신이 애매하게 간지럽고 샤워 후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의 경우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때 의사들은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초음파나 CT를 권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증상으로 병원을 가는 게 민폐 아닐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작은 단서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실제 사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좀 간지럽다고 병원에 왔어요. 피부에는 특별한 발진도 없고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았답니다. 밤에 특히 더 심해져서 잠을 잘 못 자셨대요. 피부과에서는 보습제 항히스타민제를 줬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과로 의뢰되어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를 진행했더니 간 내부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에서 간암 1기가 진단되었어요. 이분은 가려움이라는 단서 덕분에 1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 수술로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만약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만 했다면 3기, 4기에서 발견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경각심을 드리려고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암과 가려움의 의학적 연관성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첫째, 간암이나 담도암 같은 관계 질환에서는 담즙의 흐름이 막혀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신경을 자극합니다. 둘째, 림프종 같은 혈액암에서는 종양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반응이 신경 말단을 자극해 가려움을 느끼게 해요. 셋째,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간과 담도의 기능을 방해해 간질환성 가려움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넷째, 일부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당뇨병, 합병증도 만성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원인 모를 전신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죠. 가려움이 암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환자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학적 원리를 알면 스스로도 몸을 살피는 눈이 달라지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가려움이 암의 신호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한 가려움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은 보습제, 습도 조절로 쉽게 좋아져요.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은 원인이 명확하죠. 하지만 암 관련 가려움은 특징적으로 원인을 못 찾고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밤에 심해지고 전신적으로 애매하게 퍼진다는 게 달라요. 또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피부과에서 보다가 이상하면 내과나 종합병원으로 의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다 연결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상하면 꼭 체크는 해보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바로 암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가려움 환자에게 CT 찍고 피 검사 다 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먼저는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고 알레르기나 습진, 건조증 여부를 감별해야 합니다. 이런 흔한 원인이 없다면 내과에서 혈액 검사나 간 기능 검사, 간 초음파를 권하는 게 단계적인 접근이에요. 의사들도 무조건 검사를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 징후가 있으면 빨리 검사하는 게 중요하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의 증상이 애매하다는 점이에요. 가려움이라는 작은 단서가 결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만든 거예요.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려움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세요 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원인 모르게 전신이 가렵다. 둘째, 밤에 더 심해지고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다. 셋째, 피부에 발진이나 상처가 없는데 계속 가렵다. 넷째, 샤워 후에 오히려 심해진다. 다섯째,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 여섯째, 피로,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더욱 필수. 이런 경우엔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일 수도 있지만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신성 원인 불명 야간 악화형 가려움은 꼭 주의해야 해요. 간암, 담도암, 혈액암, 췌장암 같은 암에서는 이런 가려움이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단순한 가려움 덕분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완치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게 정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